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환갑이 되는 61살의 무병장수를 축하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떠들썩한 동네 잔치를 벌였지만 요즘엔 그 누구도 환갑잔치를 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생일 케이크나 자르며 여느 생일처럼 그냥 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여전히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61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애 주기에 맞춰 노동소득과 지출을 계산한 결과 61세부터 적자 인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나이를 기점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역전이 일어나고 적자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면 태어나서부터 28세까지 적자로 살다가 29세부터 흑자로 전환됩니다. 어렸을 때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말입니다. 이후 흑자폭을 점점 키우다가 43세에 흑자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43세가 최고로 돈을 많이 저축하는 때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43세 이후 흑자 인생은 하향세로 돌아서서 흑자폭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1세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이 재역전되면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목돈이 들어가는 가정 대소사가 많을 때인데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인지라 그 충격은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결혼시켜야죠.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우리 자신들도 한두 번씩 큰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수입은 대폭 줄었는데 통장에서 목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시기가 바로 60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61세 이후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로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맨 위에 그려진 주홍색 선은 연간 소비 금액을 나타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소비액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소득을 나타내는 군청색 선은 아래로 급하게 내려갑니다. 소비는 거의 제자리를 지키는데 노동소득은 줄어드니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아래 회색깔의 막대 그래프가 적자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1세에 191만 7천 원인 적자폭은 65세가 되면 훌쩍 올라가 1031만 2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69세에는 1508만 7천 원, 80세에는 2289만 1천 원, 85세 이상엔 2420만 2천 원으로 적자폭이 커져만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애주기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은퇴 등으로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 1인당 소비는 크게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비 등 보건 분야 소비가 늘어나고 생계비 부담은 여전해서입니다. 실제 은퇴 연령인 61세는 1인당 평균 2,565만 1천 원을 소비해서 가장 벌이가 좋았던 43세에 2,536만 1천 원보다 많은 돈을 썼고, 반면 61세 노동소득은 2,373만 4천 원으로 43세의 노동소득인 4,289만 6천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생애주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도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 수령은 65세인 만큼 이 불일치를 정년 연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힘이 떨어지니 몸 움직여 돈을 버는 노동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메꾸려면 노동소득 외의 소득, 그러니까 연금과 같은 금융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노동소득 외에 다른 어떤 소득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